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페노입니다. 오늘은 아스날과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에서 볼 수 있었던 토트넘의 역습 전개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번 경기의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면 아스날은 오바메양, 페페, 라카제트, 일명 오페라 라인을 처음으로 선발로 기용했고 중원에는 세바요스 대신 토레이라가 선발로 출장했다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세바요스보다 볼탈치나 압박에 뛰어난 토레이라를 선발로 내세워서 중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전방에서는 오페라 라인을 활용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려는 의도였는데요. 한편 토트넘은 맨시티와의 프리미어리그 2라운드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수비적인 4-4-2 전형으로 나왔습니다. 중앙지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는 에릭센과 라멜라를 좌우 측면에 배치시키고 이 두 선수가 중앙으로 움직이면서 선수들이 중앙지역에 밀집한 수비 전형을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오른쪽 풀백 자리에는 카이로터 피커스가 부상으로 뛸 수 없는 상황에서 측면 수비수인 오리에가 아니라 중앙 수비수인 산체스가 선발로 출장했다는 것도 이번 경기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에서 볼 수 있었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수비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부분은 손흥민의 스피드를 활용해서 날카로운 역습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이 아스날의 공격을 막아냈을 때 손흥민은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으로 빠르게 달려나갔는데요. 손흥민이 아스날의 수비 라인을 흔들어 놓으면 이때 케인, 에릭센, 라멜라 같은 공격 자원들이 아스날 수비에 발생하는 공간으로 침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편 여기서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수비에 성공했을 때 케인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케인이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와 볼을 경합한 이후에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보내주는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공격 패턴은 케인과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투톱을 이룰 때 토트넘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격 방식인데요.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이 좀 더 낮은 위치에서 볼을 받고 손흥민이 케인보다 높은 위치에서 움직일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케인이 수비수와 볼을 경합하는데요. 여기서 케인이 볼 경합을 이겨내고 전방으로 뛰어나가는 손흥민을 향해 볼을 보내주게 됩니다. 이처럼 케인이 낮은 위치에서 볼을 경합하고 손흥민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토트넘의 득점도 이러한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케인이 볼을 경합하면서 전방에 배치된 손흥민에게 볼을 떨어뜨려 주는데요. 손흥민이 볼을 받고 뛰어갈 때 라멜라와 에릭센이 전방으로 침투하고 이 공간으로 손흥민이 패스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멜라가 슈팅을 시도하는데 이때 레노가 쳐낸 볼을 에릭센이 득점으로 연결했는데요. 그러나 케인의 포스트 플레이를 활용한 토트넘의 역습 방식은 경기 초반 득점을 만들어낸 이후에 별다른 찬스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케인이 아스날의 중앙 수비수들과 볼을 경합하는 과정에서 볼을 빼앗기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 결과 케인은 90분 내내 단 14차례의 패스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이 기록은 선발로 나온 선수들 중에서 가장 적은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케인이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날카로운 역습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에릭센의 패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은 후방에서 볼을 전개할 때 에릭센을 거쳐서 전방으로 볼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때 에릭센이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공간으로 날카로운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수비지역에서 공격으로 나갈 때 에릭센에게 볼이 연결되는데요. 에릭센이 전방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전방에서 볼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케인이 수비수와 볼을 경합할 때 에릭센이 주변으로 움직이면서 볼을 받아주는데요. 여기서 손흥민이 뛰어나가는 방향으로 에릭센이 패스를 보내주고 손흥민이 전방에서 볼을 잡게 되면서 토트넘이 역습을 전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트넘이 효과적인 역습을 통해 경기를 주도하는 상황에서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에서 볼을 잡을 때 슈팅을 시도할 수 있는 공간이 발생했는데요. 이때 자카가 손흥민을 방해하기 위해서 무리한 태클을 시도했고 여기서 페널티킥이 선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케인이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이 만들어졌는데요. 이처럼 토트넘은 전반전 중후반까지 손흥민을 활용한 역습 패턴으로 경기 흐름을 주도했지만 전반전 후반부터 아스날에게 조금씩 경기의 주도권을 내주기 시작했습니다. 두 골을 먼저 실점하면서 끌려가던 아스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토트넘을 압박했는데요. 이때 토트넘이 아스날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 역습을 전개하지 못하고 수비 진영에서 볼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아스날의 압박에 대응하던 토트넘의 기동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했고 이번 시즌 중원에서 좀 더 유연한 탈압박을 위해서 영입했던 은돔벨레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토트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는데요. 결국 토트넘이 아스날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하면서 아스날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볼을 걷어낼 때 아스날이 강한 압박을 시도하는데요.
여기서 토트넘이 볼을 빼앗기면서 순간적으로 아스날이 토트넘 진영에서 기회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라카제트가 이 기회를 살려서 득점을 만들어내는데요. 한편 아스날의 두 번째 골 장면에서는 귀행두지가 볼을 잡을 때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이 귀행두지를 강하게 압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행두지가 패스를 보내줄 수 있는 충분한 여유가 발생하는데요. 이때 오바메양이 수비라인 뒤로 침투하고 귀행두지가 그 공간으로 정확한 패스를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오바메양이 침착하게 득점을 기록하면서 동점골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경기 흐름을 아스날에게 완벽하게 내어주면서 동점골을 허용한 토트넘은 교체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먼저 포체티노의 선택은 라멜라 대신 알리를 투입하는 것이었는데요. 알리를 미드필더 라인에 배치시켜서 중원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시키고 알리의 탈압박 능력을 활용해서 아스날의 압박을 벗어나려는 의도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부상에서 복귀했던 알리가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중원 지역에서 큰 영향력을 보여주는 데 실패했고 토트넘이 아스날의 압박을 벗어나는 데 큰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체티노는 다시 한번 교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손흥민 대신 로셀소를 투입하면서 로셀소가 중원 지역에서 아스날의 압박을 풀어내는 데 도움을 주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의 교체에서 다소 아쉬웠던 점은 손흥민이 빠지면서 공격 지역에서의 스피드가 확연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스날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움직임이 사라지면서 토트넘은 아스날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렸을 때 효과적인 역습을 실행할 수가 없었는데요. 보우라처럼 빠른 공격 자원을 경기가 끝날 때까지 사용하지 않으면서 경기 막판 공격적으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북런던 더비는 2대2 무승부로 종료되었습니다. 경기 초반 토트넘은 단단한 수비 그리고 손흥민을 활용한 빠른 역습이 돋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스날이 강한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분위기를 반전시키지 못하면서 두 골을 먼저 득점하고도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해야 했는데요. 토트넘 입장에서는 경기 초반의 기세를 승리로 연결시키지 못했던 것이 매우 아쉬웠던 경기가 아니었나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